여기에 매일 새벽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70대 남성이 있다. 대기업 임원 출신인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사료 가방이 아닌 쓰레기 수거용 집게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던 70대 여성이 마트 계산대 앞에 서서 바코드를 찍고 있다. 매년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쏟아진다고 발표된다. 국가 예산 수조 원이 이 시스템에 투입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거리에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노인들의 표정은 더 어두워진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공급되는 시니어 일자리는 115만 개를 넘어섰다. 통계상 고령층 경제활동 인구는 사상 최초로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표면적으로는 완벽한 활력사회의 모습이다. 일하고 싶은 노인은 모두 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올해 이 일자리 사업에서 떨어져 낙제 도장을 받은 고령층만 21만 명에 달한다. 일자리가 남아돈다는데 왜 21만 명의 노인들은 취업시장의 문턱에서 통곡하고 있는 걸까? 시스템은 무언가를 철저히 숨기고 있다.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 새벽 인력시장으로 향한다. 정부가 자랑하는 115만 개의 일자리 중 대부분은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고 20만 원 남짓을 받는 공공형 단순 노무다. 골목길 담배꽁초를 짚거나 교통안전 깃발을 흔드는 일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이 짧고 단순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과거 엔지니어, 공무원, 금융권 요직을 거쳤던 고급 인력들이 수십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경력과 기술은 완전히 지워진 채 오직 나이가 많다는 이유 하나로 동일한 선상에 세워진다. 국가 경제의 허리를 지탱하던 베테랑들이 왜 하루아침에 거리의 미화원으로 리셋되어야만 했을까? 하지만 이것은 거대한 왜곡의 사막에 불과하다. 이 구조의 뿌리를 파헤치기 위해 30년 전으로 시계를 돌려본다. 1990년대 대한민국 경제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세대는 평생 직장을 믿었다. 회사는 성장을 책임졌고 개인은 젊음을 바쳤다. 그러나 IMF 외환 위기를 기점으로 고용 구조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평생 직장은 신화가 되었고 기업들은 인건비 절감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중장년층을 밀어내기 시작했다.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평균 나이는 52.9세로 급격히 내려앉았다. 국민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기 시작하는 나이인 65세까지 무려 10년이 넘는 거대한 소득의 공백, 즉 소득 절벽이 이때 고착화되었다. 과거의 시스템이 설계한 이 구멍이 현재의 노인 잔혹사를 만들어낸 근본적 배경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년 반복되는 하나의 기괴한 패턴을 목격하게 된다. 매년 초가 되면 정부는 역대 최대 노인 일자리 예산 편성이라는 타이틀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예산 규모는 지난 10년간 6배 이상 팽창했다. 하지만 매년 말 통계를 보면 고령층 빈곤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다. 예산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늘렸는데 빈곤율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꼴이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여기에는 숨겨진 거대한 경제적 역학관계가 작동하고 있다. 이제 이 구조의 핵심 원인을 해부할 차례다.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한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 개수를 무리하게 늘리는 진짜 이유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 착시 효과 때문이다. 한 달에 몇십만 원짜리 단기 일자리라도 계약을 맺는 순간 그 노인은 정부 통계상 취업자로 분류된다. 즉,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노인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대신 실업률 통계를 방어하고 고용률 그래프를 아름답게 포장하는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노인들을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난다. 이 구조의 진짜 수혜자는 정부뿐만이 아니다. 민간 기업들은 이 구조를 교묘하게 이용한다. 기업들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고령층의 숙련된 기술을 정당하게 대접하는 고비용 구조를 기피한다. 대신 정부가 보조금을 쥐어주는 시니어 인턴십이나 초단기 파트타임 형태로 고령 인력을 일회성 소모품처럼 저렴하게 이용한다. 결국 국가는 통계 점수를 챙기고 기업은 초저가 노동력을 공급받는 동안 노인들은 합법적인 구조적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숨은 요소는 바로 연금제도의 무력함과 노동시장의 이중성이다. 우리나라 고령층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연금을 받지만 월 평균 수령액은 고작 80만 원 선에 불과하다. 최소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결국 노인들이 일터로 나오는 것은 자아 실현이나 활기찬 노후를 위해서가 아니다. 당장 이번 달 전기세와 약값을 내야 하는 생존의 문제다. 시스템은 이들의 생존 협박을 기반으로 작동한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라는 목소리는 이거라도 안 하면 굶는다는 생존의 논리 앞에 매번 묵살된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의 이야기다. 현재 52.9세라는 평균 퇴직 연령은 당신이 50대가 되었을 때 맞이할 차가운 현실이다. 당신이 지금 어떤 전문직에 종사하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든 관계없다. 현재의 구조가 유지된다면 당신 역시 30년 뒤에는 한 달에 20만 원을 받기 위해 거리의 낙엽을 쓸어담는 경쟁 대열에 합류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예비 노인이며 이 잔혹한 통계 순서표에서 내 차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수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고 취업자 수가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는 뉴스는 오늘도 TV 화면을 채운다. 정부는 성공을 자축하고 기업은 효율성을 논한다. 하지만 그 뒤편에는 서류 가방 대신 집게를 든 베테랑들이 여전히 거리를 헤매고 있다. 국가가 늘린 것은 진정한 일자리였을까? 아니면 통계판 위의 숫자였을까?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착시의 톱니바퀴에서 살아남아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까? 질문은 시작되었고 선택의 시간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